뭐 좌파 진영에서는 이 판결을 한 우인성 부장판사를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기현에 이어서 최악의 판결이라고 하고 심지어 우인성 부장판사의 가족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돌려가면서 자 이게 그 거지 같은 판사의 뭐 가족들이다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좌파든 우파든 뭐 이쪽에 유리한 판결을 냈든 저쪽에 유리한 판결을 냈든 판사를 이런 식으로 찍어서 인신공격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 사람이 그럼 정말 우파 성향이고 보수 성향이고 정말 뭐 우파의 우호적인 판결을 했었냐?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우인성이라는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저만의 단독 취재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판사들이 말하는 우인성, 그리고 얼마 전에 한덕수한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들이 말하는 우인성과 이진관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인성 판사 어떤 사람이냐? 제가 판결 당일날 이제 대략적으로 뭐 좀 객관적인 스펙은 들려드렸어요. 74년생이고 서울법대 나왔고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뭐 일선에서 주로 재판을 했고 이런 사람인데 오히려 이력을 봤을 때는 판결 이력을 봤을 때는 더 진보 성향에 가깝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면은 진보 색깔이 확실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아마 다른 데서 안 나온 내역인데 이 사람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사실 많아요. 숫자가 400명이 넘기 때문에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다 좌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지금 이제 좀 가물가물한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만든 거죠. 만들고 자기가 회장도 하고 그런 모임이고 뭐 좌파 판사들이 어찌 보면 상징처럼 그런 지목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2011년도부터 가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원년 멤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판결 이력을 보면은 2014년도에 쌍용차 그 해고자들이 그 집회 시위를 해가지고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쌍용차 해고자들이 이제 그 대한문 앞에다가 분향소 놓고 그래서 경찰이 그거 치우라고 했는데 그거 안 듣고 경찰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무죄를 했어요. 그때도 상당히 조금 왜 이게 무죄야 하고 조금 파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 무죄 논리는 그거예요. 집회와 시위 자유는 폭넓게 허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떤 해고 노동자, 사망한 노동자를 분향하는 행위는 충분히 사회통념상 가능한 행위다. 그걸 막은 경찰이 잘못이다. 그런 논리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색깔이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의 사건인데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수능 만점자였던 연세대 의대생이 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려다가 위수에 그쳤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징역 26년. 사실 26년의 양형이 그때는 오히려 이거 미진하지 않냐. 이거 무기징역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저는 26년의 양형을 보니까 아니 한덕수 총리가 징역 23년이잖아요. 그거랑 3년밖에 차이가 안 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어쨌든 그 사건에 이제 재판장이기도 했고 또 하나 상당히 진보적인 색깔을 보여주는 판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소송.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하면서 성별을 바꿔주세요라고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경우에는 받아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대략적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이 외부 성기 수술을 했냐 안 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진보적인 판사들은 그 외부 성기 수술을 안 하더라도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 전환하는 거를 받아줍니다. 바로 그런 판결을 했던 거예요. 2023년에 서부지법에서 이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이 소송에서 외부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성별 정정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정정을 하는데 꼭 성전환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별 선택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색깔이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죠. 오히려 더 진보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번 사건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한자 성어를 인용을 하면서 또 라틴어로 된 법원 인 두비오 프로 레오,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그리고 이 한자 인용된 한자 성어 중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뺏긴 사람이든 공평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 사람이 우파라서 일베라서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판결 성향으로 봤을 땐 진보에 가깝고, 그리고 판결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앞서 제가 김건희 여사 판결에서 이렇게 예를 드렸듯이 예를 많이 듭니다. 예를 많이 들고 팩트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상세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상세하고 판결문을 꼼꼼하게 쓴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 이제 어떤 사람이지? 제가 이제 그 주중에도 칼럼을 한번 썼었는데 판사들도 굉장히 놀랐어요. 판사들도 23년? 아니, 재판 진행하는 것도 정말 정말 예사롭지 않았는데 양형이 너무 놀랍네.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 사람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징역 23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건도 징역 23년이 있었냐? 2020년도에 대구지법에서 의사 행세를 하면서 미성년자를 깨워가지고 나 의사야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성년자를 꼬셔가지고 그 성관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30대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징역 23년. 아니 물론 진짜 나쁜 놈이죠. 천벌받아 나쁜 놈 낳는 사람인데 23년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게 통상적인 그런 양형의 기준이잖아요. 그거를 그때도 굉장히 훌쩍 뛰어넘었다. 그래서 정말 지역 법조계가 진짜 발칵 뒤집힐 정도로 정말 센 양형으로 놀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2023년, 징역 23년이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사건이 23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엊그제 취재한 얘기로는 그래서 이게 23년? 본인이 이렇게 꽂히는 숫자인가? 아니, 이게 무슨 뭐 축구 백넘버도 아니고 23년하고 뭐가 있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양형을 하는데 25년이면 25년이고 20년이 20년, 23년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이제 그런 반응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대구지법에서 그 또래 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이제 17세 청소년이 기소가 됐었거든요. 장기 3년, 단기 2년.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형을 딱 정해놓지 않고 이 교화 결과에 따라서 이제 형을 이렇게 신축적으로 선고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났다는 것이죠.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은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냐면은 소위 원나잇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둘이 합의하에 있었던 성관계 아니야라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난 거를 2심에서 판사가 뒤집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상으로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난 거 함부로 뒤집지 말라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뒤집고 이렇게 실형을 청소년이지만 선고를 한 판결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2020년 대구지법 두 개 다 이제 2020년 대구지법인데 보면은 그때 성폭력 재판부를 맡고 있었던 것 같고 두 개로 보는 이 사람 스타일은 그래요. 뭐 하나가 딱 꽂히면은 그래? 이 나쁜 놈이네. 혼내줘야겠네.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한번 나쁜 사람이라고 찍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한번 이진관 판사한테 찍히면은 그냥 골로 간다. 진짜 지역에 근무할 때도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 진짜 양형이 어마무시하기로 소문이 났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한덕수 23년도 이 사람이 진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 딱 자기가 꽂히는 거 찍히면은 너 죽었다 하고 정말 양형을 정말 세리 꽂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판사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판사는 심판자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방어를 하고
검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공소 제기를 하면은 그 양쪽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 이거 나쁜 놈이네. 너 안 되겠어. 야, 공소장 바꿔.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 갖고 안 되겠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바꿔. 이래가지고 자기가 징역 23년 선고한 거잖아. 이거는 자기가 플레이어로 지금 나선 거거든요.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옛날에 원님 재판이 그랬어요. 원님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처럼 수사기관과 재판하는 판단기관이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잡아와가지고 범인 잡아와가지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판결하는 그런 식의 원님 재판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규문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옛날 옛적에 근대 이전에 청산돼야 되는 이런 재판 스타일인데 지금 그런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형사재판 시키면 안 되는 사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판사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중요한 형사 합의부 재판을 맡았냐? 그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제 사법 시스템이 좀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법행정이라는 게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이거를 가려서 재판장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냥 뭐 손드는 사람들 중에 시키는 경우도 있고 잘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의 일종의 그 쪼라고 그러죠. 우리 전문용어로 쪼가 강한 이런 사람이 사건을 맡아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진짜 불이탈을 맞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썼었는데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사법 쿠데타 아니고 친위 쿠데타. 이 용어 자체가 재판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나 어떤 검사가 낸 서류에서도 단어조차도 등장을 안 했다. 이렇게 중요한 양형 요소면 당연히 심리를 했어야 되는데 단어조차도 등장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징역 23년을 때려 맞은 거죠. 이런 식의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 2심 가서 그대로 이어지면은 저는 아마 상당히 문제가 아닐까. 2심에서도 어느 정도 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